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60세 이후 자주 드시는 일부 견과류가 오히려 발기 기능, 남성 호르몬, 혈압, 기억력, 그리고 신장 기능까지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더 안타까운 건 많은 어르신들이 이 견과류들을 몸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주희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강남의 개인 클리닉에서 남성과 여성 환자분들의 활력 회복, 정신 건강, 그리고 자신감 있는 삶을 돕고 있습니다.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올바른 음식은 생명을 살리고 잘못된 음식은 서서히 건강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며 혈당 균형을 잡고 숙면을 돕는 특별한 견과류 4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대부분은 이 견과류들을 잘 모르거나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염증을 유발하고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하며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견과류 4가지도 존재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얀색 체크표 매일 섭취해야 할 견과류 4가지와 가위표 절대 피해야 할 견과류 4가지, 총 8가지 견과류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몸 상태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기억력 저하와 간 손상과 관련된 가장 위험한 견과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 견과류는 지금 여러분의 부엌 찬장 속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강좌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일 섭취해야 할 강력한 견과류 4가지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심장의 에너지와 활력, 그리고 자신감 회복을 돕는 천연 보조제입니다. 각 견과류가 왜 60대 이후 건강에 특히 중요한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메달 1. 브라질너트 갑상선 기능 향상과 남성 호르몬 강화.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인 60대 은퇴자 김영사님이 기억납니다. 그는 심한 피로감, 정신적 흐릿함, 에너지 저하, 무기력감으로 힘들어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좋다는 것은 다 시도해봤지만 예전의 활력을 되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김영사님은 많은 60대 남성들이 간과하는 셀레늄 결핍 상태였습니다. 셀레늄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매일 브라질너트를 딱 한 알씩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약이나 식단은 필요 없었습니다. 3주 후, 김 형사님은 밝은 얼굴로 다시 제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안색이 좋아지고 눈빛이 살아났으며 표정에도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박사님, 그 견과류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너트의 힘입니다. 이 견과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셀레늄 공급원으로 하루 한 알만으로도 권장 섭취량의 13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너트의 셀레늄은 유기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노화된 신체도 쉽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 활성화에 필수적이며 이는 신진대사, 에너지, 기분, 기억력 등 전반적인 건강을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어 피로감, 손발 냉증, 체중 증가, 활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셀레늄은 내부에서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또한 셀레늄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으면 성욕 저하, 수면 문제, 동기 부족, 정신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신체가 중요한 호르몬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생성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용히 지원하는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이 견과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신경을 보호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브라질너트에 함유된 건강한 지방은 신경을 감싸는 절연막, 즉 미엘린 수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미엘린 수초는 우리의 반응 속도와 움직임의 부드러움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만약 미엘린 수초가 손상되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며 마치 몸과의 연결이 느슨해지는 듯한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엘린 수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은 노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브라질너트는 그 기능을 직접적으로 돕는 천연식품입니다. 다만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과다 섭취를 피하라고 강조합니다. 셀레늄은 필수 미네랄이지만 장기간 과잉 섭취 시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브라질너트 2개 이하만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보관 시에는 껍질째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드실 때는 꼭 충분히 씹어 섭취해야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필요한 것은 약병이 아니라 김 형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의 지혜를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꾸준함입니다. 하나의 견과류가 갑상선을 깨우고 남성 호르몬을 활성화하며 신경을 보호할 수 있다면 다음 견과류를 일상에 더했을 때의 변화는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저는 그 견과류를 뼈와 뇌의 조용한 수호자 별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은 아직 그 가치를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2번째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메달, 아몬드 뼈 건강의 지킴이, 뇌 기능의 조력자 아몬드는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 덕분에 누구에게나 친숙한 견과류입니다. 저에게 아몬드는 어린 시절의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작은 그릇의 생아몬드를 드셨습니다. 그 습관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죠.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내 머리를 맑게 해준단다.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이제 10년 넘게 영양학과 노화 연구를 해온 지금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과학적으로도 옳았습니다. 아몬드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노년층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특히 뼈와 뇌, 즉 노화로 가장 먼저 약해지는 두 부위를 보호하는 일상 속 방어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뼈 건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이후,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낙상 위험이 커지고 골절 시 회복도 늦어집니다. 작은 부상 하나가 몇 달간의 재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몬드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한 줌 약 30g, 만으로도 100mg 가까운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몬드의 진정한 강점은 마그네슘 함량에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마치 교통정리자처럼 칼슘이 동맥을 막지 않고 뼈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이처럼 이상적인 균형으로 함께 들어있는 식품은 드뭅니다. 아몬드는 이 두 영양소를 동시에 제공해줍니다. 이제 뇌 건강으로 시선을 옮겨보죠. 요즘 저는 병원에서 기억력 감퇴나인지 저하를 걱정하는 환자들을 점점 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치매, 뇌 안개, 집중력 저하 질환 문제들은 단순히 생각하는 힘을 빼앗는 게 아니라 삶의 독립성까지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아몬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특히 껍질째 섭취할 때 껍질 속 플라보노이드가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하여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팀도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몬드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줌당 약 3.5g의 섬유질이 들어있어 변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매일 조용히 고통받는 노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에게 중요한 효과입니다. 규칙적인 배변이라는 말이 그리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에너지를 회복하고 기분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임을 아셔야 합니다. 소화 기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매일 생아몬드 15개 정도를 소금 없이 구워지지 않은 상태로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치아가 불편하거나 삼키기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반드시 천천히 충분히 씹어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하게 삼키지 말고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견과류 하나를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미래의 이동 능력, 맑은 정신, 그리고 존엄성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몬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보호자입니다. 이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면 몸은 곧 더 강한 걸음, 더 날카로운 사고력, 더 밝은 하루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께 구리의 뇌처럼 생긴 견과류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견과류는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숙면까지 돕는 천연 식품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3. 호두, 뇌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 제가 결코 잊지 못할 환자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70대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 박 선생님을 진료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잃고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억력 저하였습니다. 그는 이름을 잊고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며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길을 헷갈려 당황하곤 했습니다. 진료 중 그는 주방 찬장을 열고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호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이게 뇌에 좋다더군요. 모양도 꼭 뇌 같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조용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과학은 그의 선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자연이 제공한 가장 강력한 뇌건강 지원식품 중 하나입니다.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닙니다. 화학적 구성에서도 뇌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 ALA, 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ALA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뇌세포의 막을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세포막의 탄성이 떨어지고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이 느려지며 기억력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ALA는 이러한 연결을 강화해 뇌의 활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호두에는 또 다른 강력한 성분인 폴리페놀, 팔리페이놀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은 혈액내 장벽을 통과하여 신경조직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완화시키는 항산화제입니다. 이 염증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인지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염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호두는 다른 음식들과 달리 이 염증의 근원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입니다. 영양학 저널 오브 눌리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온스 약 1줌의 호두를 8주간 섭취한 노인들은 정보 처리 속도와 사고의 유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연구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농담을 이해하며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호두에는 자연 유래 멜라토닌이 들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신체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밤의 숙면을 유도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호두는 단순히 뇌 건강뿐 아니라 기억력, 집중력, 수면의 질까지 전반적인 두뇌 회복을 돕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멜라토닌 수치가 점차 감소하면서 잠이 쉽게 오지 않거나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는 피로하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 많아집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 호두 한 줌을 추가하라고 권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더 빨리 잠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보통 저는 매일 호두 반쪽 2개 정도를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호두는 열이나 빛에 노출되면 기름이 산패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껍질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쓴맛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씹을 때마다 그것이 당신의 세포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 선생님은 여전히 매일 호두를 드십니다. 그는 아내를 그리워하지만 최근에는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호두는 단기간에 삶을 바꾸는 식품은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가장 소중한 자산인 별표 정신의 건강 별표를 조용히 지켜줍니다. 호두가 뇌의 영양식이라면 다음에 소개할 견과류는 혈압, 시력, 그리고 혈당을 지켜주는 이름 없는 영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 효능을 알게 되면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피스타치오 혈압, 시력, 당뇨의 수호자. 어릴 적 제 외할아버지는 주방 카운터 위에 낡은 나무 그릇을 두고 매일 오후 피스타치오 한 줌을 꺼내어 천천히 껍질을 벗기며 드셨습니다. 당시엔 그저 평범한 노인의 습관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매우 현명한 건강 관리였습니다. 그는 과학적 원리를 몰랐지만 자연스럽게 혈압, 시력, 혈당 조절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피스타치오 한 그릇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매일의 방어막이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노년층에게 가장 과소평가된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화려한 다른 간식들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영양 효능은 단연 뛰어납니다. 우선 피스타치오는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한 줌 약 28g에 들어있는 칼륨은 많은 과일과 채소보다 많습니다. 칼륨은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로 특히 나이가 들며 혈관이 딱딱해지고 염분에 민감해지는 시기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혈압 조절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피스타치오는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2가지 강력한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망막에 축적되어 유해한 청색광을 차단하고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력 저하는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이며 피스타치오는 시력을 선명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도움을 줍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피스타치오의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한 줌에 약 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며 혈당 지수가 낮아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키고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습니다. 그 결과 인슐린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당뇨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스타치오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단 음식 대신 섭취할 때 그 효과는 더욱 큽니다. 여기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를 먹을 때 껍질을 까는 과정은 식사 속도를 늦춥니다. 이는 포만감을 더 빨리 인식하게 하여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껍질이 쌓이는 모습은 시각적인 단서가 되어 별도의 칼로리 계산 없이도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스타치오 섭취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차분한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약 한 온스, 약 28g, 즉 작은 한 줌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추천합니다. 소금을 넣지 않거나 아주 약간만 소금이 들어간 피스타치오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관절염이 있거나 손에 힘이 약한 분들은 껍질이 반쯤 열린 피스타치오를 고르면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영양 밀도, 풍미, 그리고 치료적 효과를 함께 갖춘 드문 식품입니다. 이 작은 견과류는 심장, 시력, 혈당, 그리고 신체의 전반적인 균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까지 소개한 견과류들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반대로 건강을 조용히 해칠 수 있는 견과류도 존재합니다. 겉보기엔 무해하고 심지어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염증을 유발하고 혈압을 높이며 약물의 작용을 방해하고
뇌 안개를 일으킬 수 있는 종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견과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 즉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땅콩 겸증 폭탄의 진실전은 박 선생님이 제 진료실로 들어오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72세로 활동적인 생활을 자랑하던 참전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는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관절이 예전보다 더 아프고 쉽게 피로하며 특별한 생활 변화 없이도 혈압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 습관을 살펴보던 중 한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땅콩을 먹고 있었습니다. 땅콩은 건강에 좋잖아요, 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음식, 특히 땅콩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실 땅콩은 진짜 견과류가 아닙니다. 땅콩은 땅속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입니다. 이 작은 구분이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땅콩은 그 재배 환경 때문에 곰팡이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별표 아플라톡신, 데플러탁신, 별표이라는 독성 곰팡이에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지만 몸속에 축적되면 간 기능 손상, 면역 저하, 특정 암 위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독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층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독소에 특히 취약한 그룹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땅콩은 많은 사람에게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관절, 심장, 그리고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성 염증 형태로 나타나며 뚜렷한 증상 없이 서서히 축적되어 결국 관절염, 정신적 피로, 심혈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뻣뻣함과 피로감을 겪는 노년층에게 땅콩은 말 그대로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금과 첨가물입니다. 대부분의 시중 땅콩은 구워지며 과도한 소금이 첨가됩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이런 나트륨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판 땅콩 버터에는 별표 수소 첨가유, 트랜스지방, 별표와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간식을 매일 섭취하면 위험한 습관으로 바꾸는 주범이 됩니다. 그럼 천연 땅콩 버터는 괜찮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시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은 염증을 조절하는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땅콩 섭취는 결국 염증 반응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결론적으로 땅콩은 맛있고 익숙하지만 노년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할 식품입니다. 곰팡이 독소, 염분, 지방 불균형 이 세 가지가 조용히 몸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의 불균형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기억력 감퇴를 유발하며 노화된 신체의 전반적인 탄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희석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땅콩 속 특정 성분이 약물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비타민 K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들에게 약물 관리의 복잡성을 더하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가끔 땅콩을 한두 개 먹는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라면 땅콩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염증과 독성의 위험 없이 비슷한 바삭함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더 건강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견과류가 있습니다. 이 견과류는 혈당을 높일 뿐 아니라 심장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화를 방해하며 심지어 노년층에게는 질식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만적인 간식 중 하나입니다. 바로 캐슈넛입니다. 몇 년 전 70세의 이 선생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밝고 활기찬 분으로 손주들을 위해 자주 간식을 만들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지속적인 피로감과 위장 불편,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캐슈가 거의 모든 식사와 간식, 심지어 스무디나 오트밀에도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캐슈는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이 가진 오해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캐슈는 건강 간식의 이미지와는 달리 나이 든 사람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캐슈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혈당 상승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즉, 생각보다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노인 중 약 20%, 당뇨 전 단계 약 48%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누적되어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 그리고 검사 시 혈당 수치 악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캐슈에는 별표 옥살산염, 복살산염, 별표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고 몸속에 축적되면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노년층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간과된 위험이 있습니다. 질식 사고입니다. 캐슈는 매끄럽고 굽은 형태 때문에 삼키기 어렵고 노인이나 삼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슈는 모든 견과류 중 질식 관련 사고 사례가 가장 많은 종류 중 하나로 보고됩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이 오히려 조용한 위협이 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가공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생캐슈에는 독성 화합물인 별표 우르시올, 주로시올, 별표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온나무의 독성 물질과 동일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캐슈는 섭취 전에 반드시 고온의 증기 처리와 껍질 제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안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익한 영양소의 상당 부분이 손실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맛은 좋지만 영양학적으로는 큰 이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간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분들께 캐슈 대신 아몬드나 호두 같은 더 안전하고 기능적인 대안으로 바꾸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3. 마카다미아 조용히 체중을 늘리는 숨은 주범. 저는 과거에 김 선생님이라는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60대에 은퇴한 엔지니어로 지적이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생활 습관도 전반적으로 규칙적이었죠. 그러나 몇 달 사이 김 선생님의 체중이 서서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혈압은 조금씩 오르고 있었으며 식사 후에는 종종 무기력함을 호소했습니다. 식단을 함께 점검하던 중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정크푸드를 거의 안 먹어요. 대신 매일 밤 마카다미아로 저를 보상하죠. 마카다미아는 심장에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오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카다미아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질감, 크리미한 풍미로 인해 건강 간식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엄 건강식으로 자주 마케팅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중장년층은 그 안에 숨겨진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카다미아는 매우 높은 지방과 칼로리를 함유한 견과류이기 때문입니다. 한 줌 약 1온스만 먹어도 약 200칼로리와 22g의 지방을 섭취하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60세 이상에게 이런 열량은 빠르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한 끼 식사에 버금가는 칼로리를 섭취한 셈이죠. 이런 식의 섭취는 눈에 띄지 않게 체중이 늘어나는 이른바 별표 조용한 체중 증가 별표로 이어집니다. 과식이나 단 음식 없이도 서서히 진행되며 일단 쌓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체중 증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카다미아는 포화지방 함량이 모든 견과류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한 온스당 약 3g의 포화지방이 들어있어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노화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관리 중인 노인이라면 마카다미아의 지방은 도움보다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우려는 담낭 건강입니다. 나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담석을 형성합니다. 겉으로는 식사 후 약간의 팽만감이나 불편함만 느끼지만 마카다미아처럼 지방이 많은 음식은 이러한 담석을 자극해 심한 통증이나 담낭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응급실 치료나 수술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치아 건강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단단하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브릿지, 크라운 또는 민감한 치아를 가진 노인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카다미아를 씹다 치아가 손상되어 비싼 치과 치료를 받은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마카다미아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 작은 방종입니다. 이러한 부담 없이도 맛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마카다미아가 체중과 건강에 조용히 부담을 줄 수 있다면 이제 소개할 다음 견과류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작고 기름지며 흔히 간과되지만 약물 흡수를 방해하고 미각 혼란을 일으키며 심지어 노인에게 위험한 체중 감소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견과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74세로 매우 철저하고 건강관리에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매일 약을 꼼꼼히 챙기고 산책을 즐기며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이상한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모든 게 금속 맛이 나요. 물조차 이상한 맛이에요. 이 증상은 이미 몇 주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약물 부작용이나 수분 섭취 문제를 의심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최근 식단에 추가한 한 가지 재료가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직접 만든 바질 페스토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잣이었습니다. 잣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 노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이 겪은 것은 바로 잣 입맛 증후군, 파인 마우스 신드롬이라 불리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증상은 특정 잣을 섭취한 후 며칠 혹은 몇 주간 음식과 물에서 금속성의 쓴맛이 느껴지는 미각 이상입니다. 생명에 직접적 위험은 없지만 문제는 그 여파입니다. 갑자기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면 노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줄이게 됩니다. 이는 이미 체중 감소나 탈수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영양실조나 쇠약, 심지어는 2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며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잣이 가져올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잣에는 간에서 약물이 대사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항우울제 등 노인층에서 가장 흔히 복용하는 약물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약의 효능이 떨어지거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사실을 들어본 적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현장에서도 이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와 경고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잣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지만 이 지방은 매우 산화되기 쉬워 잘못 보관하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관절염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 염증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잣의 질감입니다. 작고 미끄럽기 때문에 삼키는 반사가 둔해진 고령자나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이들에게는 흡인, 기도로 잘못 삼킴,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노인 환자들에게 잣을 피할 것을 권합니다.
대신 건강한 지방과 풍미를 얻을 수 있는 대체 식품이 충분히 많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하지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떤 견과류가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에너지, 심장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작은 결정 하나가 노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선택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쓰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60대, 70대, 그리고 80대의 남녀 환자들과 함께하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노화 자체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거나 되살리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특히 음식, 그 중에서도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견과류 한 줌이 이 이야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노년층이 매일 반드시 섭취해야 할 4가지 견과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브라질너트, 아몬드, 호두, 그리고 피스타치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나 건강식품 산업의 마케팅 때문이 아닙니다. 이 견과류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는 갑상선과 남성 호르몬을 지원하고 뼈와 뇌를 강화하며 수면을 개선하고 심장을 보호해줍니다. 즉, 몸의 전반적인 회복력과 균형을 되찾게 해주는 습관적 도구입니다. 반면 우리는 피해야 할 4가지 견과류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그리고 잣입니다. 이들은 조용히 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염증을 유발하고 약물 대사를 방해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체중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노화한 신체에는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이미 다릅니다. 예전에는 활력을 주던 음식이 이제는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고 한때 아무 문제 없던 식습관이 지금은 알지 못한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단순히 의사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망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늙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은 결코 실패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리는 작고 꾸준한 선택에 놀라운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저는 피스타치오로 간식을 바꾼 한 남성이 새로운 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혈압을 낮춘 것을 보았습니다. 또 매일 브라질너트 한 알을 먹기 시작한 여성이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밤마다 호두를 먹기 시작한 부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생리학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연료를 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주방으로 들어가거나 이번 주 장을 보러 갈 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완벽할 필요도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를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땅을 단단히 밟는 느낌, 이웃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는 마음, 산책하며 웃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오래 잡을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회복뿐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친밀한 관계의 활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강해지기에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에너지를 되찾고 맑은 정신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에 올바른 것을 주기만 하면 그 몸은 여러분을 기꺼이 절반 이상 맞이할 것입니다. 견과류에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다시 번성하려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첫 신호가 될 것입니다.